지난 화요일 날 비타민 D 했었어요. 그때 조금 제가 말 안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계산하시다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 잠깐만 할게요. 일단 비타민 D가요. 유산화 비타민 D에는요. 하루에 14컵, 14컵 이상의 우유와 그리고 또는 4인분의 연어, 요 정도 먹으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가 여기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톡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녹음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유산화 과학자들이 실시한 임상 연구에서 결과에 따르면 유산화 종합 비타민제 또는 비유산화 비타민 D는 어, 개인의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다른 비타민 D보다 6배 정도 더 높다라고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비타민 D 먹고 별로 수치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유사한 만나 비타민 D를 먹고 나면 수치가 올라간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한 6배 정도의 효과가 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비만인 분은 거의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꼭 잘 드셔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요. 어, 비타민 D 1 마이크로그램이 40 유닛이거든요. 1 마이크로그램이 40 IU예요. 40 IU. 그러니까 유산화는 3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서 1200 IU 유닛이요. 1200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자고요. 헬스팩 한 포를 제가 먹어요. 매일 한 포를 먹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헬스팩 한 포나 유산균 한 알이 1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가. 센센셜즈 두 알에는 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 오메가 두 알에는 2.5. 하루에 네 알인데 만약 아침에 두 알을 먹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2.5고요. 마그네 칼디를 내가 추가로 먹는다 하면 이게 두 알이죠. 5 마이크로그램. 액티브 뉴밀 세 스푼이 3 마이크로그램. 옛날 뉴밀 세 스푼이 2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만약에 내가 헬스팩을 하루에 두 번 먹고 오메가 3를 4알 먹고 그 액티브 뉴밀 3스푼씩 하루에 아침 저녁을 두 번 먹는다. 근데 헬스팩 안에 마칼디가 있으니까 안 먹고 이렇게 먹는다면 31 마이크로그램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41 마이크로그램이 40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곱하면 1240 유닛 정도 돼요. 1240 유닛. 그러니까는 만약 내가 아침 저녁 헬스팩 먹고 오메가 하루 4알 먹고 뉴미를 아침 저녁 먹는다. 그러면 1000유닛은 좀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수치다 하면은 딱 유지하기 딱 좋은 정도예요. 근데 내가 정상적인 수치도 아니고 헬스백도 하루에 한 포 먹고 뉴밀도 하루에 하나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700대 유닛이거든요. 그럼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비타민 D를 추가로 안 먹으면 나는 1000 유닛만큼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한 1000유닛은 이상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나는 그것도 못 먹는 거야. 근데 그렇게 먹는 분이다. 만약에 내가 헬스팩 한 포 먹고 뉴밀도 한 번 먹는 사람이다. 이런 분은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요거 제가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지?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나 좀 적게 먹네 하면 추가로 드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많이 먹는다 하면은 뭐 굳이 추가로 뭐 비타민 D를 난 비타민 너무 부족해서 뭐 3알, 4알 더 추가로 먹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막 7천, 8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계산해서 드세요. 근데 7천, 8천을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 많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한 만두 추천한다고 해요. 막 내 마음대로 의미적으로 막 많이 먹으면 좀 그렇잖아.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4천, 5천 밑으로 먹는 것을 추천할게요. 4천 이하이면 좀 4천 밑으로 다 합쳐서 한 달에. 아, 하루에 4천 IU 밑으로 드시는 거. 요 계산하는 거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영양제를 많이 먹으니까, 어우, 씨, 나 비타민 D 과다인 것 같아서 비타민 D 추가로 안 먹을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먹는 양을 계산해보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가 아까 제가 불러드린 거 있죠. 그 정도 있는데 제가 뭐 헤스백 먹고 유몰 먹고 세션슈즈 먹진 않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먹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네? 이런 계산이 들어서, 아, 내가 추가로 먹어줘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드시는 거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화이버지를 해보겠습니다. 화이버지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은 설명 못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죠. 화이버지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화이버지 컴플레인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똥이 잘 안 나와요. 뭐 그쵸? 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화이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화이버지 영양소가 이 식이섬유가 어느 정도 영양소인지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화이버지 얘기를 하면요. 변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쵸? 변비인 경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화이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변비 제가 통계를 적어왔는데요. 변비는요. 일단 여자가 남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고령이면 변비가 무조건 없던 사람도 생길 정도로 고령자의 변비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40대인데 변비가 있다? 나이 들면 더 심각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20대인데 변비가 있다? 이 사람은 변비약을 전전긍긍하며 다닐 거다.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변비 있는 애들 많아요. 좀 미리미리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일단 나는 변비 같아요 라고 느끼는 사람 설문을 했더니 확률이 16.5%. 그러니까 대략 6명 중에 1명은 본인 스스로 변비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요, 6명 중에 1명이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변비인의 70%가 자기의 일상 업무를 방해받고 내 사회적 대인관계가 힘들 정도다. 이 똥을 너무 잘 못 싸니까 갑자기 뭐 어디서 쌀지도 모르고 배가 너무 힘들고 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 확률은. 근데 뭐, 다른 질병은 뭐 예를 들면, 다른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예를 들어 고혈압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약 먹으면 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변비는 진짜 고통스러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변비로 잠을 잘 못 잤었거든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 되게 힘들었어요. 장이 또 뇌랑 연결돼 있다는 거 그때는 메커니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변비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비의 그 의학적 칭호는요. 만성 기능성 변비예요. 기능성 변비. 근데 이 만성 기능성 변비, 사람들이 보통 생기는 이 변비가 어떤 게 변비인지를 딱 의학적으로 딱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느낌적으로 막 우리 변비, 뭐, 대편 잘 보세요? 이거 주로 물어보잖아요. 변을 잘 본다고 해서 변비가 아니다. 아니면 변을 못 보니까 변비다. 이렇지 않아요.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으신 거 추천해요. 일단, 몇 번 보냐. 어? 배변 횟수가 또 중요해요. 근데 배변 횟수는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일주일에 보통 2번도 못 본다. 2번 이하로 본다. 그러니까 2번까지 본다. 그러니까 3번까지 못 보고 한두 번 본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분이 변비의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절대 변비는 아니에요. 3번 보는 거는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2번 본다 하면 횟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변 보는 횟수.
이게 변비 진단의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상 5개가 있습니다. 증상 5개를 봐야 되는데 이게요. 힘을 엄청 줘야 된다. 그리고 변이 너무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똥꼬가 막힌 느낌이 든다. 그리고 쌌는데 아직 좀 더 싸야 될 것 같은 그런 잔변감이 있다. 아니면 대변을 보다가 손으로 항문 주위나 엉덩이 정도 뭐좀 찌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손 자극을 줘야지 변을 볼 수 있다. 이 5가지 중에 2가지가 있다 하면 변비인 거예요. 봐요. 엄청 힘줘야지 뭐 쌀 수 있어. 아니면 아, 어느 정도 힘줘야지 쌀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시원하지가 않네?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변비예요. 그러면 다시 음, 나는 한 달에 한 번 똥을 싸는데 한 달에 한 번 똥을 싸. 근데 좀 심했나? 한 달에 한 번 똥을 싸는데 저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 완전 쾌변해. 이러면 이 사람 변비과니까. 변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는 매일매일 똥을 싸. 근데 일단은 똥이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잔변감이 있어. 이름 이 사람 변비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변비입니다. 맞아요. 우리 조복임 유전이 아주 이해도가 빨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럴 수 있죠. 증상 5가지. 나 어쩌다 한 번 그러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번 똥을 쌌는데 3번에 한 번 똥이 딱딱하다. 잔변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변비예요. 그러니까 나 맨날 그러진 않고 한 3일에 한 번 좀 딱딱하고 잔변감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은 변비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한 10번에 한 번 그래? 그럼 이 사람은 변비 아닌 거지. 이해되시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딱한 변이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이 변도요, 이게요, 참 엄청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이 변을, 어,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공유를 해볼게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변. 이 변이요, 이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어, 요게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검색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도 그 찾은 건데. 첫 번째 이게 동글동글한 토끼똥. 요게 딱딱한 똥이고요. 2번째 보이세요? 저렇게 단단한 편. 작고 작은 덩어리, 단단하고 작은 덩어리가 모인 소세지 모양. 요런 게 이제 1번, 2번이 딱딱한 겁니다. 보셨죠? 요런 똥이. 내가 세 번에 한 번꼴로 이런 똥을 싼다? 그러면 변비의 증상의 하나에 속하는 거죠. 네. 이게 느낌적으로 난 또 좀 단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모양이어야 돼요.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제 증상 얘기했고 횟수 얘기했죠. 그리고 음, 네, 일단 이래요. 이러면 일단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요. 그 변비인 있잖아요. 변비인의 10%만 일주일에 2번 정도 변을 보고요. 변비인의 90%는요,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똥 잘 못 싸. 이 정도의 사람만 변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싸.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싸. 이래도 이 사람이 변비인 확률이 되게 높죠. 이해되시죠? 주 3회 이상 다 볼일을 보는데 90%가 변비라고 합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변이 좀 딱딱해, 뭐 잔변감이 있어, 뭐 이런 것들 이게 만약에 내가 느낀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 벌써?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이제 만성 기능성 변비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사람이 나는 변이 딱딱한지도 잘 모르겠고 뭐 약간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 더 물어보면 돼. 혹시 평소에 설사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난 설사 잘 안 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변비입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싸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딱딱한 것 같나? 잔변가 뭐 잘 모르겠는데 쾌변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면 평소에 설사 잘 하세요? 아니 뭐 굳이 설사는 잘 안 하죠. 이러면 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비는요 평소에 그냥 설사를 잘 안 합니다. 네. 웬간해서는 안 해요. 뉴미 먹고 설사한다? 그건 또 다른 거지. 그쵸. 그냥 일반 평소에 뭐 변비약을 먹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설사를 안 하는 사람이 또 변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변비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는 법을 좀 아셨으면 아마도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근데요, 만약에 변비 같은 증상인데도 제가 아까 뉴메 먹고 설사해서 이건 다르다고 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변비 같은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물로 인한 변비일 수도 있고요. 질병에 의한 변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변비일 수도 있거든요. 얘는 의학적으로 기능성 변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변비 그냥 똥을 못 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마음뿐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힘들거든요. 막 잠도 안 오고 이래. 그럼 이거는 보통 기능성 변비인데 배가 너무 아파. 배 아픈 거 못 견디겠어. 이런 사람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해되시죠? 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게 좀 심하다 하면 뭐 화이버지 먹고서 왜 똥 못 싸지 이럴 게 아니라 배가 왜 아프지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분은 병원을 좀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약물에 의한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약물을 일으키는 약을 제가 적어왔는데 항콜린성 제제, 어,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칼슘 차단제로는 혈압약 같은 거,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건 기침약, 뭐 알레르기약, 가려움증약 이런 거, 장염약, 지사제가 변비를 또 만들어요. 항경령제, 파킨슨약, 그리고 겔포스 아마겔처럼 이렇게 알루미늄 제산제, 위장약 이런 게 이제 약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중요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걸 먹을 일이 별로 없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먹는 건 감기약인데. 근데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침약도 당연히 감기약 같은 경우, 기침약 같은 경우도 이 변비를 야기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요. 보통 암 환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먹어요. 항암 치료하시거나 뭐 할 때 먹는데 이게 오래 먹잖아요. 보통 수술 때는 당연히 먹고 계속 좀뭐 주기적으로 계속 먹고 오래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변비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제가 또 많이 봤잖아요. 항암하시는 분들은 그 똥을 잘 못 싸.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변을 못 누는 거에 대한 이 독소, 이런 게 혈중의 염증 수치, 뭐 이런 거랑도 다 연결되니까 꼭 뭐 대변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의사들이 그 유산균이나 이렇게 대변 볼 수 있는 약들을 같이 처방해줘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그 관장을 하라고 추천도 많이 했었고요. 저희는 암 환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근데 이런 분들한테 뉴밀이나 유산화 제품 주잖아요. 그럼 되게 잘 보세요. 변을. 근데 만약 내가 항암 치료 중인데 변을 잘 본다? 그건 되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고통스러워하세요. 뭐 알고 계세요? 어,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설사약을 먹고 변비하는 걸 간과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철분제 먹으면 변비, 이거는 엄청 세게 거의 다 철분제 먹는 사람 다 변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비를 유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산모들 철분제 먹으면 변비로 애 임신한 것도 힘든데 변비로 힘드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또 뉴밀이나 화이버지 주면 배변이 좋아지니까 되게 좋죠. 그 마약성 진통제 조금만 예시를 들자면요. 얘는 너무너무 이거 항암 치료하신 분이나 마약성 진통제 드시는 분이 너무너무 심하게 변비가 오니까 얘는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변비라는 하나의 병명이 있어요. 아예. 딱 진단명이 있어요. 어. 그 정도로 그냥 이런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임상적으로 거의 다 변비가 있으시다. 근데 고통스러운 변비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이게 이
암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비가. 네. 그리고 질병에 의한 변비도 제가 몇 개 예를 들자면 대장암일 때는 뭐 당연하고요. 변비가 당연히 생기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변비가 굉장히 잘 생긴다고 합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능성 변비 얘기 이때까지 했는데 화이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능성 변비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기능성 변비가 세 가지란 말이죠. 기능성 변비 안에서도 세 가지 변비로 나눠지는데 그게 배변 장애형 변비. 배변을 잘 못하는 변비예요. 얘는 내가 똥 싸려고 딱 하면 직장이 확 얘를 확 잡아당겨서 아무리 힘을 줘도 똥 싸기 너무 힘든 그런 변비예요. 배변 장애형 변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도 있고 해서 꼭 병원을 가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서행성 변비. 이거 우리 아시죠? 장이 그 이완 수축 작용을 잘 못해가지고 힘을 잘 못 줘서 생기는 병. 아니면 또 꼭 그렇다기보다 또 그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장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아주 느리게 어, 이동을 하는 거죠. 대변도.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거죠. 요런 변비 그리고 보통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들 정상 통과형 변비라고 해요. 네. 일단 그러면 약간 이 변비의 느낌, 이 세 종류라는 거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화이버지로 해결되는 거는요, 정상 통과형 변비예요. 변이 딱딱해, 수분이 없어. 근데 화이버지는 어때요? 무르게 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장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이버즈 자체가 수분 변이요 75% 정도가 수분이에요. 근데 변이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파이버즈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을 긁듯이 나오는 거죠. 긁듯이 모아서 대변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화이버즈를 먹으면 대부분은 잘 녹아요. 변이 촉촉해지고 변의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화이버즈 먹었는데도 못 산다. 이런 경우는 미네랄 드링크를 먹으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반대로 변 쪽으로 이제 장에서 변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 드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도 먹었다. 이렇게도 먹었는데도 변을 못 산다? 그러면 뭐죠? 서행성 변비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마칼디 이렇게 먹으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하이버지, 미네랄 드링크, 마칼디 이렇게 먹으면 또는 뭐 하이버지, 뭐 허브티도 좀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칼디. 근데 뭐라도 이제 수분을 좀 더 장 쪽으로 주려면 미네랄 드링크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몸 안에 다 저장되는 수분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변비 삼총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웬간하면 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만약 한 달을 먹었어. 한 달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나는 배변 장애염 변비일 수 있다. 생각해서 어,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독한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변비약을 독한 거를 막 수십 알을 먹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나 악성 변비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단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어, 그게 아니라면 병원 가서 꼭 그 수술이나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화이버즈 미네랄 드링크 마피칼디로 거의 다 된다. 제가 설명한 거 좀 적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변비약 그러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제가 변비약을 파헤쳐왔습니다. 두둥. 이놈 성격. 진짜 나도 내가 싫다. 자, 변비약은요. 자, 제가 불러드리는 순서가 가장 순하고요. 뒤로 불러드릴수록 센 거예요. 독한 거예요. 첫 번째, 부피를 늘리는 변비약. 부피 형성해주는 변비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삼투성 변비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라는 변비약이 있고요. 네 번째가 자극성 변비약인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돌코락스, 아락실, 메이킨 이런 게 바로 이 네 번째 자극성 화제입니다. 자, 화이버즈는 어디에 속할까요?
첫 번째, 가장 순한 부피 형성, 그쵸? 변비 약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식이섬유가 보통 여기에 들어가요. 삼투성 하제, 얘는 어디에 속할까요? 삼투성이라는 게, 밖에 있는, 대장 밖에 있는 수분들을, 대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이, 좀 수분을 가지니까. 요런 기능을 하는 역할, 이게 두 번째 순한 약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미네랄 드링크가 요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약 대신. 그쵸? 위장관 운동 촉진제에 속하는 약은 아니지만 유산한 제품이라면 마칼리지, 그치? 위장, 그쵸? 대장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세 종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면. 약은 아니지만, 요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우, 나 독콜레스테롤 빡 싸지를 못해. 아우, 이거 세 개 먹어도 야, 아우, 돈만 이르지? 자기는 이 세 개의 변비약을 섞은 거에 10배 되는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한 약이에요. 이 돌코락스, 아락실, 멜키. 얘가 정말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세고 독해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가장 세고 독한 걸 왜 팔아? 왜 팔긴? 정법 정량으로 먹고 딱 끊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끊는다고요. 이게 지금 마약도 아니고 변비약, 마약, 아니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얘가 왜 내성이 생기거든. 하나를 먹고 쾌변을 봤는데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하나 먹었더니 안 싸져. 뭐지? 두 알을 먹게 돼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열 알, 수십 알을 먹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장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관장하듯이 작을 빡 쪼가지고 자극해서 똥을 싸게 하니까 어 장이 어때요? 대장이 운동 기능 상실합니다. 장 기능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먹으면 정말 치명적인 변비약이에요. 변비약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데 생약 성분이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장 기능을 강제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온 약국을 전전긍긍하면서 돌코락스라든지 이거를 수십 알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 참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변비약을 먹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생약 성분이고 나발이고 고생하지 마시고 유사한 제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바꿔서 몸을 조금 적응시키는 돌코락스만큼의 쾌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내 몸을 위해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런데, 음, 장이요, 어떻게 되냐면 돌코락스 이런 거 많이 진짜 막 수십 알씩 계속 먹고 막 그런 상태가 되면 장이 손상이, 자극을 계속 받았다니까? 이렇게 빡 줘서 똥을 강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장이요, 뭔가 부드럽고 노랗고 이렇게 뭐, 그래,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딱딱해져요. 뱀껍질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악어가죽?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굳고 결국은 장 기능이 다 상실해서요. 절단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요. 변비약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빨리 내가 식이섬유라든지 뭐 그치 미네랄들은 그 맛없어도 뭐 이런 식으로 난 맛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를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일단 그러면 부피 형성하는 변비약의 대신 식이섬유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파이버지가 먹으면 대변을 늘리냐? 걔가 수분을 먹으면서 그래요. 대변의 75%가 수분이고요. 수분을 뺀 나머지의 대부분은 식이섬유고요.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흡수가 안 돼요. 훑고 지나가서 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엄청 몸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고요. 그 식이섬유를 먹는 것들이 있어요. 세균들이 그 식이섬유를 먹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는 세균들. 요게 대변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식이섬유 먹으면 대변의 양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일단은 한 요 정도만 변비약 얘기는 한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 그러면 근데 이건 좀 그렇죠. 마약 중독도 아니고 변비약 중독. 이거는 혹시 변비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비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에게 또 한번 죄송하고요. 자, 일단 그러면 변비약의 효과를 보기까지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식이섬유처럼 비슷하게 부피 형성하는 그런 영양제, 약 있잖아요. 약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걸려요. 근데 식이섬유는요, 이틀에서 3일 정도 효과를 보기까지 걸립니다. 근데 완전 쾌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먹고, 야, 먹는데 바로 똥 안 나와. 당연하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2, 3일 걸리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요, 쭉 그냥 하물며 약도, 이 식이섬유에 준하는 약도요, 쭉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해요. 식이섬유는 쭉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먹어줘야지 내가 이 진짜 근본적인 변비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투성 화재에 속 준하는 미네랄 드링크 이런 거는 얘는 좀 기전은 좀 다르지만 일단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약으로 치면 6시간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대변 화이버즈 먹고 잘 안 봤다? 그럼 미네랄 드링크 먹고 몇 시간 있으면 볼 확률이 있는 거죠. 위장관 촉진제 마그네칼디에 준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화이버즈 먹고 마카디 먹고 바로 싸시는 분들 있거든요. 한두 시간 있다가. 근데 얘는 아까 말했던 돌코락스 같이 완전 막 쏟아내는 똥을 싸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먹고서, 뭐야, 생각보다 실망이야.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더 잘 넣게 됩니다. 근데 돌코락스 같은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장복하면 되게 위험한 변비약이라고. 그래서 변비를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비 삼총사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러면은 식이섬유를 내가 변비 대신 먹을 거야. 변비가 있어서 약 대신 먹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변비 환자다. 아니면 변비 환자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진짜예요. 웃어, 진짜.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 중독마의 자세로 내가 똥을 쌀 때까지 먹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섭취 마인드로 딱딱 먹어줘야 돼. 이 사람이 딱, 나는 이걸로 싸고 말 거야.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얘는 즉시 효과를 보는 약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고요. 어, 근데 막 이런 사람이지. 나 요거트 먹고 바로 똥 싸는데 화이보즈 그렇지 않더라? 요거트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장에서 보통의 유산화 유산균은 좀 다르죠. 유산화 유산균 달라요. 유산균 언젠가 얘기할게요. 유산화 유산균 말고 어떤 유산균 뭐 유산균에 들어있는 요플레 같은 거 요거트 먹고 바로 똥 싸는데 이 사람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설사처럼 똥을 싸는 거지. 장이 좋아져서 싸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참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변비는 그렇게 보통의 유산균은 장에서 활동하는데 한 달이 뭐야? 2달도 걸려요. 어. 그리고 유산화 유산균조차도 유산균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장 안에서 증식해서 유익균의 양을 많게 만드는 게 올바른 유산균인데 한 포 먹어서 유익균이 증가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중의 유산균은 장까지 가지도 못하는 게 허다하지만 장까지 간다 해도 수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유산균 먹고 똥 직방 싼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유산균 안에는 우유가 다 첨가돼 있죠? 유산화 유산균은 우유가 미첨가예요. 유당불내증이니까 싸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유, 싸는 거 끝낼 줄 알았더니 계속 얘기하네. 자, 그리고 이 자세 두 번째, 몇 끼 일정량 먹어야 돼요. 나 이제 화이버즈 좋아. 화이버즈 그렇게 좋아? 난 먹고 아주 싸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뭐푹 퍼가지고 먹는다? 아, 이런 분은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배가 너무 딱딱해요. 똥이 안 나와요. 시멘트 있는 것처럼 배가 너무 딱딱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 소량씩 적응해서 먹어야 돼요. 제 추천하는 거는 처음엔 티스푼 정도로, 티스푼 양으로 일주일. 일주일 먹고 괜찮으면 티스푼 2배 양으로 일주일.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밥 숟가락으로 산처럼 쌓아서 어,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이제 정량이죠. 어, 식이섬유 화이버지를 내가 정량으로 먹으면 28일에 끝나야 돼요. 28일에 처음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식이섬유는 좀 약간 몇 끼 나눠서 조금씩 늘려서 먹는 게 방법이다. 하루에 3번 조금씩 늘리는 거 추천합니다.
점진적으로 늘려야 돼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팁. 파이버즈를 먹을 때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물. 나 물 먹는 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변비도 살아야지. 뭐 싫다는 거 뭐 어떻게? 성인은 뭐 내가 뭐 그치? 쫓아다니면서 뭐 먹일 수도 없고 빨대 꽂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야 된다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200cc 물컵을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3컵, 점심에 3컵, 저녁에 3컵. 요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어, 요렇게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줘야지 효과가 있어요. 뭐 그렇게 먹기 싫으면 뭐 여섯 컵이라도 9컵이 좀 그러면 아무튼 네, 그 효부는 치되 물을 한 컵도 안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버즈를 진하게 먹는 것보다는 살짝 묽게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유 화이버즈 얘기할 거 진짜 많은데 변비 얘기하다가 다 지났네요. 자, 그러면 장과 화이버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어, 어, 일단은 장에는요, 미생물이 있어요. 그걸 장내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 장에 미생물 환경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은 게 나의 장에 다 그대로 미생물 호텔이 장 안에, 우리의 장이 미생물의 호텔이거든요. 이 호텔이 사는 어떤 미생물, 성질 더러운 미생물이 오냐, 나를 도움 주는 미생물이 오냐는 내가 먹은 음식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이 있다니까? 내가 호텔이 있는데 뭐 미생물이 안 오겠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는 게 별로면 안 좋은 성질 더러운 애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가요. 이 장내 미생물을 좀 이렇게 성질 더러운 애, 좋은 애, 뭐 여러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 자체가 미생물을 먹이기도 하거든요. 미생물이 좀 먹을 게 있어야 애들이 좀 성질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장 트라볼타를 좀 약간 자신을 잘 보호하게 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이 돼가지고요. 일단 이 파이버즈가요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얘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줘요. 어, 그러니까 한번 주말에는요 화이버즈를 좀 먹어보면서 소화에 도움되나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화이버즈가 해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먹으면 해독 기관에 좋은 영향을 줘요. 특히 간과 신장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식이섬유가 몸에 흡수가 안 될 뿐이지 역할이 상당히 많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주말 동안 한번 먹어보시고 나의 신체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합니다. 요거는 화요일 날 마무리 짓겠습니다.